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토리얼 정환입니다. 오늘은 2-6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필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요, 2-6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2단원이 12까지 있거든요. 2-12까지. 근데 크게 이제 오늘 하는 거를 보면은 앞으로 동안 할 것 중에 이거 4개를 한번, 4개가 아니고 이거 3개? 이거 3개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필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 필드라는 게 있고, 컬 오브 벡터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이거 말고도 라플라시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루진 않아요.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일단 어떤 형태냐면은 뭐뭐뭐 오브 무슨 필드예요. 그리고 그 무슨은 스칼라 아니면은 벡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필드,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 필드, 커브 오브 벡터 필드.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유니브튜터 블로그에 올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지금 4개 있잖아요. 4개 식이 4개 있는데 위에서부터가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그 다음 저 두 번째 게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 필드, 세 번째 게 커브 벡터 필드, 네 번째 게 라플라시안 오브 스칼라 필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4개 중에서 지금 위에 거 3개 먼저 일단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좀 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아마. 하여튼 이 기호 한번 보세요. 네, 이 기호 보시면은 전자기학 한 번이라도 했던 분이나 아니면은 뭐 미적분학 2학기 부분을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눈에 익는 기호가 있죠. 이 역삼각형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컬이나 다이버전스 이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개념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이 벡터 혹은 스칼라 필드를 그래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건지 한번 그때 가서 한번 잘 꼼꼼하게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2-6 이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필드고요. 그러니까 스칼라 필드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In electromagnetics, we have to deal with quantities that depend on both time and position. Since three coordinate variables are involved in three-dimensional space, we expect to encounter scalar and vector fields that are functions of four variables. 그래서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그 전자기학에서 시간이랑 위치에 의존하는 물리량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콜리네이츠 베리어블, 3개의 콜리네이츠 베리어블 있잖아요. U1, U2, U3 혹은 뭐 X, Y, Z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공간이랑 관련이 있고요. 3차원 공간이랑. 그다음 방금 여기서 이제 시간이랑 공간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시간도 있겠죠. 이렇게 시간. 그래서 다 합치면은 총 4개의 베리어블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그 7단원 그때쯤 들어가시면은 이 T에 관한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개 다루는 게 나옵니다. In general, the fields may change as any one of the four variables changes. 그래서 이제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은 필즈가 이제 저희가 말하는 스칼라 필즈나 뭐 방안의 온도, 그다음에 벡터 필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안의 공기, 뭐 흐름 이런 게 바뀔 수가 있겠죠. 제가 처음엔 말 안 하다가 나중에 말하면은 제 입 주변에서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앉아있는 책상 근처에서는 바람 같은 게 별로 없는데 창문 근처로 얘를 이동시키면은 거기선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혹은 창문으로 가면 이제 온도가 더 낮겠죠. 네, 겨울이니까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값들이 바뀌면은 스칼라인 벡터 필드가 바뀐다. 네, 필드가 체인지 될 수 있다. We now address the method for describing the space rate of change of a scalar field at a given time.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할 거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제 도입하는 게, 오늘 소개할 게 뭐냐면은 어떤 거 방법, 근데 뭐 어떤 방법이냐면은 기술하는 방법, describing 하는 방법인데 뭐냐면은 space rate of change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따른 어떤 변화량. 근데 이제 스칼라 필드죠. at a given time.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t는 고정으로 두고 이런 공간이 바뀔 때 어떻게 스칼라 필드가 바뀌는지 깜마들이 이거예요.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t라는 걸 방안의 온도라고 하면 이제 이 t는 x, y, g라는 이런 함수를 갖고, 네, 이 x, y, g가 이제 저희 방안의 모든 곳곳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스칼라 필드예요. 왜냐면 온도는 스칼라니까. 근데 온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러니까 네, 공간이 바뀌면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스칼라 필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마디로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제 창문 방향으로 1m를 움직였을 때 온도가 얼마큼 바뀌는지,
이제 그런 걸 기술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를 씁니다. 이 그레디언트라는 걸 뜻을 찾아보면 이게 기울기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물리 경사도 기울기, 수학에서 기울기 그레디언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방 안의 온도에 대해서 그거에 이제 그런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를. Let us consider a scalar function of space coordinates U1, U2, U3 which may represent, say,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a building. The altitude of mountainous terrain or the electric potential in a region.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예시로 든 게 뭐냐면은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건물 안에 온도 분포 혹은 산악지형의 고도 변화,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electric potential, 전기 위치 에너지, 전위, 이런 애들을 예로 들 수 있고요. The magnitude of V in general depends on the position of the point in space, but it may be constant along certain lines or surfaces. Figure 224 shows two surfaces on which the magnitude of V is constant and hence the value of V1 and V1 plus dV respectively, where dV indicates a small change in V. 그래서 이제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말했던 게 투 서페이스인데 어떤 V라는 그런 위치에 따른 이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떤 뭐 온도라든가 그런 값을 갖는 스칼라 값, 방향이 아니라 크기만 갖는 스칼라 값이 이 공간에 쫙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V1으로 표시된 이 면에서는 이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어떤 뜨끈한 물체가 있어가지고 따뜻한 물체가 있고 여기 이렇게 좀 차가운 물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온도가 좀 뭔가 연속적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어떤 이런 면을 따라서 가면은 온도가 일정한 그런 면이 있겠죠. 그리고 그 면보다 살짝 이동한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DL만큼 이동을 했네요, 맞죠? DL만큼 이동을 하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 25도라고 하면은 이게 뭐 한 0.1도라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25.1도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V는 제가 이제 0.1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이제 D 의미하는 게 differential, 그러니까 미소 값이어가지고 엄밀히는 거의 0에 가깝게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You should note that constant V surfaces need not coincide with any of the surfaces that define a particular coordinate system. 그래서 이제 이런 surface들이 어떤 특정한 저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 있죠. 카르테시안이랑 그 다음에 실린더리컬이랑 그 다음에 스피리컬.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로만 딱 돼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냥 공간이면 공간일 뿐이니까, 이런 면이면 면일 뿐이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콜디네이트 시스템에 일치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다 상관없고요. Point P1 is on the surface V1. 그래서 이게 P1이고요. 그 다음에 P2 is the corresponding point on the surface V1 plus dV along the normal vector Tn. And P3 is a point close to P2 along another vector dl, which is not equal to dn. For the same change dv in v, the space rate of change dv over dl is obviously greatest along dn because dn is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the two surfaces.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P1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P2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P3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P2랑 P3는 둘 다 이제 이 V1 더하기 DV라는 서페이스에 있는 거니까 이 V 값이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P2는 P1으로부터 이렇게 수직 방향의 딱 거리예요. 제일 최단 거리. 그리고 P3는 요 DL만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DL이 지금 DN보다 더 긴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DL을 DN을 포함하는 다양한 어떤 방향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DL분의 DV가 가장 큰 게 DL이 딱 DN일 때겠죠, 맞죠? 이게 딱 최단 거리니까. 그래서 같은 이런 변화량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조금만 움직여도 되는 곳이 이 DN 방향이니까 DL분의 DV는 언제 최대가 되냐면은 이런 방향이나 이런 방향보다도 이런 방향일 때가 이제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고요. Since the magnitude of dv over dl depends on the direction of dl, dv over dl is a directional derivative. 이제 이게 derivative가 여러분 도함수 이런 뜻이잖아요, 맞죠? 도함수 미분계수, 여기 4번 뜻 보이죠? directional derivative다, 방향의 derivative다. 그러니까 방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P1, P2, P3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 두 면이 각각 이 V 값들이 서로 일정한 면이죠. 그리고 여기 P1에서 이 P2 향하는 이 지금 어떤 짧은 벡터, 이게 노멀 벡터, 노멀 벡터.
이 dm 벡터랑 dl 벡터 둘 다 작은 벡터인데 일단 둘 다 벡터예요, 벡터. 이 책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요 dl이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잘 헷갈리게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근데 구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화살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방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dl이 벡터고요. 얘처럼요.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요. Define the vector that represents both the magnitude and the direction of a maximum space rate of increase of a scalar as the gradient of the scalar. You're right. 그래서 이제 굵은 글씨가 되게 중요한데 한번 여러분도 이거 한번 어떤 뜻인지 곱씹어 보세요. 네, 한번 정지시켜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 뜻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를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하는데 어떤 벡터냐면 이제 벡터는 매그니튜드 크기랑 그 다음에 디렉션 방향이 있죠. 근데 그럼 크기랑 방향이 각각 어떤 크기랑 얼마큼의 크기랑 어떤 방향인가 보면은 magnitude both the magnitude and direction인데 of maximum space rate of increase예요. 그러니까 그 스칼라가 space rate of increase,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 그다음에 가장 크게 증가하는 그 증가율. 네, 그래서 크기는 그 방향으로 갔을 때의 증가율이고 한마디로 dl분의 dv죠. 그 다음에 이 dl이 근데 이제 가장 증가하는 방향일 때, 그리고 방향은 그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수직 방향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22도, 이게 24도, 이게 26도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에서의 어떤 벡터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으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 때가 가장 빠르게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인가요? 이 방향이죠, 이 방향 맞죠? 그리고 그 증가량은 몇이냐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가 0.1mm라고 하면은 0.1mm 갔을 때 2도만큼 이렇게 증가했죠. 22에서 24도로 여기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런 유한한 길이의 평균 값인데, 평균 변화율 값인데, 이게 온도가 일정하게 변화했다고 하면은 순간값이랑 평균값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게 온도가 일정하게 변했다고 치면은 0.1mm 동안에 2도씨만큼 움직였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이제 이 벡터의 크기는 여기다가 이제 10의 4승 곱해주면은 1m당 2 곱하기 10의 4만큼 2만도 증가하는 그런 크기죠. 그래서 이제 요 벡터가 크기는 요거고, 그다음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는. 그래서 스칼라니까 이게 이제 스칼라고요. 이게 마치 그 굵은 글씨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스칼라예요, 스칼라. 그래서 그레드 스칼라라고 쓰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방향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크기는 dm분의 dv로.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게 아마 간단하다는 뜻일 텐데 짧게 간결함을 위해서 보통은 요것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써요. 템플레이트 오퍼레이터를 될, 이걸 이제 얘를 델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레드 v라는 요 표현 대신에 요걸 이제 많이 씁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굳이 이렇게 기울여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엄밀히는 얘가 마치 이제 요거 자체가 벡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벡터처럼 이게 굵은 글씨로 써요. 뭔가 벡터를 굵은 글씨로 쓰듯이 스칼라는 얇은 글씨로 쓰고, 그렇게 하듯이 얘도 굵은 글씨로 씁니다. 근데 얘 자체가 벡터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벡터죠. 얘는 방향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유닛 벡터, 단위 벡터고요. 그 방향만 가리키는. 그래서 크기는 요거고, 얘는 이제 크기가 1이니까 크기에는 영향을 안 주고 방향만 나타내는 거죠. We have assumed that dv is positive on increase in v if dv is negative on decrease in v from p1 to p2. Gradient of v will be negative in the an direction. 이제 이 위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위에서 이 dv가 플러스 값이다. 온도가 이게 25도, 이게 25.1도. 그래서 이게 0.1이면은 이건 길이니까 양수고요. 요거는 일단 방향이고 크기는 1이니까 이거 양수겠죠. 근데 이 dv가 방금처럼 양수면은 그냥 얘는 이제 요 방향인데, 얘가 만약에 음수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요 방향이 이제 요거의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얘기죠.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방향은 이런 v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The directional derivative along dl is. 이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는 뭐냐면은 이 dl 방향으로 만약에 가면은 얼마큼이나 변화할지 그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dl분의 dv 요거죠. 보시면 얘 스칼라죠, 스칼라. 얼마큼 변화하는지. 그래서 이 스칼라를 이 그레디언트 이용해 가지고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그레디언트에다가 이 DL 방향의 벡터 단위 벡터만 딱 곱해주면 됩니다. 내적해주면 돼요.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이제 알아야 되는 게 DL분의 DV인데 DL분의 DV를 다시 쓰면은 DN분의 DV 곱하기 DL분의 DN인데 DL분의 DN 이거는 지금 코사인 알파죠. 코사인 알파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최단거리고요. 지금 이 면에 이제 노멀한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이 이게 지금 면이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곡선이어서 여기랑 딱 이렇게 뭔가 면을 따라 갔을 때 이게 지금 뭐 직선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을 따라가면은 뭔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갈 수도 있는, 이렇게 뭔가 휘어서 갈 수도 있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 DV가 0으로 수렴하고 이 DN이랑 DL도 0으로 수렴하는 매우 작은 값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이제 여기서 이 근처에서는 이런 면적도 그렇고 접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접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었을 때 이게 직각이 딱 됩니다. 직각. 그러면은 이 DL분의 DN이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상황은 이 DL, DN, DV 이런 애들이 이제 다 매우 작은 값일 때,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이제 연속이 아닌 값일 수도 있겠지만, 연속이 아니면은 얘가 정의가 안 될 테니까 연속이긴 연속이어야겠네요. 그렇지만 매우 큰 값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매우 큰 값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DN이랑 DL이 0으로 수렴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값이죠. 이 DN분의 DL, 뭐 DV나 DL분의 DV가 매우 크더라도, 하여튼 이게 이제 코사인이란 거 여러분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요거 DL분의 DN이 코사인 세타다, 코사인 알파다. 코사인 알파가 되고 어떤 이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어떤 값이랑 코사인 알파가 돼 있으면 이거는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내적으로. 그래서 이 DN분의 DV에다가 이 코사인 알파 대신에 AN, AL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고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보면은 뭐예요? 요거. 그러니까 얘를 그레디언트 오브 V,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V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방향에다가 내적을 해주면은 그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 방향으로의 그 레이트 오브 체인지,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거는 앞으로 가끔씩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은. 그래서 이거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과연 그런가? 내가 이제 타당한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Equation 287 states that the space rate of increase of V in the AL direction is equal to the projection the component of the gradient of V in that direction. 제가 이제 전 단원에서 전 섹션에서 말할 때 스칼라 컴포넌트, 스칼라 프로젝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프로젝션 하면은 스칼라 의미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컴포넌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여기 있는 컴포넌트나 프로젝션 의미하는 게 요 스칼라 프로덕트 내적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적.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이런 말. 이제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갈 때가 이게 DN이에요. DN 벡터. 이 방향으로 갈 때가 온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갈 때는 그 증가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마디로 이 점에서의 이제 그레드 V 요거의 크기가 뭐냐면 이게 뭐 40이라고 해볼게요. 40도씨 per 미터. 뭐 이제 이런 식인데, 내가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방향으로 증가시키면은 이런 방향으로 증가시키면은 이런 방향으로 증가시키면 그때는 얼마큼이나 증가할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게 이제 이게 지금 DN분의 DV고요. 여기서의 그 DL분의 DV 값이 이게 뭐 예를 들어 35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40보다 클 수는 없겠죠. 같을 수도 없죠. 같을 수도 없고, 만약에 같으려면 0이면은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은 같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제 DL분의 DV를 DN분의 DV에다가 DL분의 DN을 이렇게 곱해주는데, 이게 이제 DN분의 DV 코사인 알파여가지고 얘가 DN분의 DV에다가 코사인 알파가 AN 방향에서 AL 방향 요거니까 근데 이제 요거니까 이렇게 내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을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라고 합니다.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 along DL. Equation 287 states that the space rate of increase of V in the direction AL direction is equal to the projection component of the gradient V in that direction. We can also write as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얘 지금 스칼라죠. 이거 내적 두 개 스칼라 프로덕트 한 거니까 스칼라고, 이거 두 개는 벡터고요. 맞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조금 갔을 때 얼마큼 증가하는지 그 조금의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값이 뭐 둘 다 0이겠죠. 이게 DL이 0, 크기 0으로 쓰려면은 그런 디퍼런셜을 의미하는 거라면 얘도 0이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근사할 때 이게 만약에 뭐 0이 아니라 0.1이다 그러면은 0.1만큼 이동했을 때 얼마큼 증가하는지 그런 걸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Where dl vector is AL dl, now dv is the total differential of v as the result of a change in position from p1 to p3. It can be expressed in terms of the differential change in coordinates. 사실 이 식은 미적분학 그 2학기 부분 처음 부분에 보시면은 partial derivative 있죠. partial derivative가 한국말로 편미분, 네, 편미분에서 나오는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Where dl, dl2, dl3 are the components of the vector differential displacement dl in a chosen coordinate system in terms of the general 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s.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보다 자세하게. 얘네들 매트릭 코에피션트죠. We can write dv in equation 289 as the dot product of two vectors as follows. 얘가 미소한 v의 변화량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얘가 이제 dl 벡터잖아요. 얘가 dl 벡터랑 어떤 이런 값이랑 스칼라 프로덕트 내적하면은 내적해서 쓸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애들은 다 같은 것끼리가 아니면은 다 직각이라 이제 0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때 이제 이 dv를 이게 이제 지금 이 시기에서 이만큼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레디언트 오브 v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오브 v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정의 자체는 요거거든요. 요거 진화색 말 자체가 그 정의인데, 얘를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어떤 방향이고 어떤 그 크기를 갖는지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보면은 요 U1, U2, U3가 XY지고 H들은 다 1이죠. 그러니까 요 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 보면 이제 어떻게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지? 약간 고민하실 텐데 고민되실 텐데, 이거 딱 보니까 이제 알겠죠. 지금 이 V가 이제 X, Y, G에 관한 함수인데,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면은 이렇게 미분하면 되겠죠. 편미분한 다음에 편미분한 거에 각각 요 AN, AX, AY, AG 벡터 다 곱한 그 값이 이제 요 그레디언트 오브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지금 여기 V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V를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얘네들 다 빼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 나머지를 뭔가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렇게. 사실 이거 자체는 뭐 어떤 값을 갖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맞죠? 하여튼 얘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So it is convenient to consider this gradient in Cartesian coordinates as the vector differential operator.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터를 벡터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다. 93이 이제 요 식인데, 요 식으로부터 요 데로퍼레이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요거 올스고날 콜리네이츠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식을 알면은 콜리네이츠가 저희가 아는 세 개의 콜리네이츠 각각에 대해서 카르테시안이랑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레디언트까지는 이 식이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할만한 수준이에요. As you will see later in this chapter, the same vector differential operator is also used to signify divergence and curl operations on a vector. In these case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differentiation of a base vector in a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may lead to a new vector in a different direction. Proper care must be exercised when the operator defined in 297 is used to operate on a vectors in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베이스 벡터를 디퍼런시에이션 curvilinear coordinate 시스템에서 베이스 벡터를 디퍼런시에이션 하면은, 그러니까 직교좌표계에서 베이스 벡터를 디퍼런시에이션 하면은 다른 방향의 벡터가 나올 수 있다.
new vectors in a different direction.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네, 요거. 지금 요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네, 요거 이제 요 AR 벡터를 미분했을 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일단 이 AR 벡터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저게 이제 소문자 R이랑 요 파이 기호 있는 거니까 실린더리컬 콜리네이츠겠죠? 그래서 실린더리컬 콜리네이츠를 한번 뭔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런 점을 나타냈을 때 이 점에서의 이제 이 AN 벡터가 요거요. AN 벡터 제가 색깔을 검은색으로 한번 이게 이제 AR 벡터 이게 이제 AR 벡터고 이렇게 접선 방향의 벡터가 이게 A 파이 벡터죠. 위로 가는 게 이제 H 벡터. 근데 이제 뭐 H 벡터는 지금 뭐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만약에 A 파이분의 그 파이로 미분을 해주면은 이 AR 벡터를 그걸 미분해주면은 얘가 나온다네요. 왜? why?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AN 벡터를 이 파이에 대해서 변화시킬 때 그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이거 다시 쓰면은 리미트 델타 파이가 0으로 갈 때 델타 파이분의 델타 AR 한마디로 AR의 변화량 그러니까 네 지금 요거죠. 근데 이제 이 파이가 좀 변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이게 파이잖아요. 근데 파이가 미세하게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이가 미세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점으로 바뀌는 거죠. 요점으로 바뀌면은 AR 벡터도 이렇게 바뀌어요. AR 벡터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AR 벡터가 바뀌니까 여기서 이제 델타 AR 요게 이 빨간색 AR에서 그 검은색 AR 빼는 거죠. AR 이렇게 빼는 거죠. 그걸 이제 이걸로 나눠준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빼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은 초록색으로 나타내면은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맞죠? 초록색깔 벡터. 근데 이 벡터 방향이 뭐예요? 요 A 파이 방향이죠. A 파이 방향. 그래서 방향이 딱 A 파이 방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크기도 이제 얘를 크기까지 다 따져 보면은 딱 1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이제 생각 안 해봤을 때는 뭐야 이거 이거 뭐냐 얘는 크기가 1인 벡터인데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니까 뭐 상수니까 미분하면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크기가 0이 나오진 않더라도 이 방향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여기서 좀 보여준 거죠. 방금 또 뭐 있었죠? 이거 말고 파이가 바뀔 때 A 파이 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얘도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요거 해보면은 파이가 일단 여기서는 그 이제 이런 방향 A 파이였는데 약간 증가해요. 약간 증가해서 살짝 더 증가하면은 살짝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요점이 되고 요점에서는 A 파이를 제가 잘못 그렸네. 이 파이가 이거는 위에서 그려볼게요. 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 x고 이게 이제 파이일 때 A 파이가 요 값이었죠. 요 값이었죠. 근데 만약에 A 파이가 약간 증가했어요. 약간 증가해서 여기선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면은 여기를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지금 변화량이 빨간 낮은 거에서 이제 차은 거 뺀 거니까 요런 방향이죠. 요런 방향. 근데 지금 이 빨간색이 좀 더 검은색에 좀 더 가깝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파이 변화량 요게 이제 이 파이 변화량이 좀 더 작다고 해보면은 얘가 이제 빨간 색깔이 이 화살표가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갈 거니까 결국 초록색이 약간 요런 방향 그러니까 빨간색 이 화살표가 뭔가 이런 방향을 이렇게 가리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미세하게. 그럼 이제 초록 색깔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가리키겠죠. 이 안쪽 방향이 결국에는 요 반지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방향.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했을 때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ARD가 딱 나옵니다. 물론 이 길이도 되게 짧아지겠죠.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점점 작아지는 값이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의미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프로पर 케어가 필요하다. 예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제가 한 문제밖에 없네. 네, 이제 2-16을 한번 봐볼게요. Electrostatic field intensity E is derivable as the negative gradient of scalar electric potential V that is determine E at the point 110 if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Electric Field Intensity거든요. Electric Field Intensity인데 지금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엘렉트로스테릭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정전 기장 세기.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1단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엘렉트로스테릭 필드 인텐서티, 여기 인텐서티가 붙었다고 이게 이제 스칼라 값이 아니에요. 이게 매그니튜드랑은 다르거든요. 인텐서티면은 강도 이런 거라. 그래서 얘가 이제 벡터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스칼라 엘렉트릭 포텐셜 V, 이게 이제 이거 스칼라고요. 그래서 스칼라를 그레디언트 하면은 벡터가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도 이 필드 요거랑 이 V랑 이런 관계가 있어요. 진짜 많이 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식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텐데, 네, 이게 성립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V를 알면은, 네, V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V를 알아서 그레디언트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해요.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 요식 있죠, 요식. 네, 요거 갖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계산.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아닐 때는 네, 요식을 이제 이용해서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요거부터 해볼게요. 얘는 지금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 V를 계산해 볼게요. 요거 그레디언트 V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5를 붙이겠습니다. 일단 얘를 계산하면은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이거 미분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부호만 생기죠. 이거 얘는 쉽네. 얘는 마이너스 V0 2의 마이너스 X 사인 4분의 파이 Y AX.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지금 Y가 여기 있으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Y가 이제 코사인 4분의 파이 Y로 바뀌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X, Y, G에 대한 편미분인데 G는 지금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0이겠죠. 그냥 0 그래서 0 곱하기 AG 하면 0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얘는 이제 마이너스 dv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이거 두꺼운 표시로. 근데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정석은 요건데 다 이렇게 쓸게요. 앞으로도 쭉. 그래서 요거 하시면은 구한 거에다 이거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거만 바꿔주면은 답입니다. 네, 요게 이제 답인 거죠. 근데 이제 1,1,0에서 그러고 되어있네요. 1,1,0 1,1,0 대입하면은 여기다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하면은 4분의 파이면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V0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있고 AX 빼기 4루트 2분의 파이 2 이렇게 있고 V0 AY 여기 AY 안 붙였었네. AY. 네, 요게 답이 되겠죠. 요게. 그러면 답이 맞나? 근데 이제 해설을 보면은 좀 다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좀 다르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뭔가 맞죠. 네. 일단 근데 제가 이제 뭔가 죄송스러운 게 이 책이 되게 명작이라 그랬잖아요. 내용도 좋고 오타가 별로 없기도 해요. 그런데 오타가 딱 심각하게 하나 있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이 문제가 지금 오타가 꽤 있습니다. 이게 여기 V0인데 여기는 지금 2제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1,1,0이니까 여기 1 대입한 거 2분의 1 요것도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고, 네, 여기서는 뭔가 이제 오타가 잔뜩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다른 데는 별로 오타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심각한 건 특히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여기서는 뭐 이렇게 결국에는 방향 벡터랑 크기로 나눠가지고 뭐가 이렇게 써주긴 했는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1,1,0 대입한 거 이게 V0겠죠. 분재로 치면 얘를 2제로로 바꾸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V0로 바꾸든가. 아무튼 네, 오타가 있는데 그냥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미분해서 이거 B번도 한번 해볼게요. B번도 해보면은 지금 B번은 요 대문자 R 들어간 게 보니까 이게 상수가 아니거든요. 네, 대문자 R 들어간 거 보니까 얘는 스피리칼 콜리네츠예요. 그래서 그니까 이제 이거 칼빌리니얼 시스템에서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피리칼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스피리칼에서는 얘가 AR 벡터 이렇게 앞에 있고요. R 세타파 요거니까 있고, 그다음에 요 R 같은 경우에는 지금 H1 1이죠.
이 자체로 길이니까. 그래서 네, R분의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A 세타 식에다가 이번 이 세타에 대해서는 요 이제 H2 그 매트릭 코에피션트가 R이죠. R. 네, 요 편미분 한곡분의 네 이거고 마지막 게 A 파이고 이때는 R 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갖다 넣으면 여기다 이제 V 곱하면 되겠죠. V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요.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AR에다가 R 미분하면은 이제로 코사인 세타죠. 플러스 A 세타에다가 R분의 1 한 거에다가 세타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이제로 R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R이랑 R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거 A 파이에다가 R 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해주고 일단 파이로 미분하는데 파이로 미분하면 없죠. 이거 0이죠. 0이 돼요. 다 없애버리는 게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보고 붙이면 되니까 R 이제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A 파이 A 세타 이제로 사인 세타 여기 되겠죠. 그래서 답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네 이렇게 제대로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여기 여기 보시면은 in view of equation 277 잠깐 보시면은 요거죠. 뭐냐면은 AR, A 파이 요거 변환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실린더리컬 코디네이츠의 그 컴포넌트 성분들을 AG로 변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네 이거 여러분 해보셨죠? 그런데 저대로 해주면은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다가 코사인 세타 곱했거든요. 근데 아래다 코사인 세타 곱한 거 요거 G죠. G 한마디로 얘가 지금 V, R이랑 세타에 관한 어떤 식인데 이걸 이제 VG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로 G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이제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해도 되지만 요거 미분해가지고 쉽게 요거 이제 하면 마이너스 붙여서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이제로 나오는 거니까 요거니까 방향은 AZ 방향이고요. H 방향. 근데 이제 요 결과랑 얘랑 같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로를 묶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이제로를 묶을게요. 마이너스 이제로를 묶으면은 얘가 AR 코사인 세타 플러스 A 세타 사인 세타. 근데 이게 이제 H거든요. 맞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점에서 이제 여기 AR 벡터고 얘가 이제 A 세타 벡터잖아요. 이거 두 개를 각각 여기다가 이 Z축 이 플러스 AZ 방에다가 컴포넌트 그러니까 프로젝션 해준 게 이제 요거죠. 요거 H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옆에서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지금 방향인데 이런 방향인데 이게 세타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면 사인 세타잖아요. 맞죠? 방향은 반대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바꿨으면 좀 더 쉽게 계산됐겠죠. 하여튼 뭐 결과는 똑같다는 거. 어느 좌표계를 쓰든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건 이제 잠시 뒤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